돈, 체면, 사람, 과거의 기억, 내 자존심 그걸 붙잡는 순간 삶은 무겁고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놓는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쥐고 살아갑니다. 쥐고 있는 줄도 모르고 놓을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돈을 놓치면 불안할까봐, 체면을 내려놓으면 작아질까봐, 사람을 놓으면 혼자 남을까봐, 과거를 놓으면 억울할까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손안에 움켜쥐게 됩니다. 손에 잡은 것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삶은 이유 모를 버거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잡고 있을수록 더 불안하고 쥐고 있을수록 더 외롭다는 사실입니다. 노자는 놓아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살면서 가장 깊이 다가오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도 쥐려 하는 걸까요? 아마도 삶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을 얻고자 하는 본능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삶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마주해야 할 존재라는 걸 우리는 살아가며 점점 배워갑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없듯 사람의 마음도 일의 결과도 그저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고여 썩고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사라질 것 같고 손을 펴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노자의 말처럼 우리가 쥐고 있는 대부분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한 집착, 그것들이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건 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멈추게 하고 내 마음을 경직시키며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그 안에는 놓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짐가방 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요. 쓸모없는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 비로소 가방은 가벼워지고 다른 것들을 담을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고 있는 감정, 기억, 고집, 체면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마음에는 바람이 통하고 삶은 한결 가볍고 유연해집니다. 노자는 유연함이 진짜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굳은 나무는 꺾이지만 부드러운 풀잎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는다고요. 삶도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는 마음은 어느 순간 부러지고 마는 반면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은 끝내 부서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강한 사람은 쥐는 힘보다 놓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치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꼭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일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까요?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의지가 빠지고 욕심이 빠지고 조작하려는 마음이 빠집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해내는 자세만이 남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채워진다고. 쥐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내 손이 꽉 쥐고 있다면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것을 건네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돌아보는 일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건 절대 놓칠 수 없어. 그러면서 더 꽉 쥐고 더 애쓰고 더 조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꼭 붙잡으려 한 것들은 결국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랑도 기회도 관계도 감정도. 노자는 놓아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진실입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힘을 빼면 가까워지는 것들.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늘은 늘 제 속도로 움직이고 바다는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며 균형을 이루죠. 억지로 물결을 거슬러 오르려 하면 지치고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면 어느샌가 도착해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할수록 그 사람은 숨이 막히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대신 믿고 놓아주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고 이끌려고만 하면 거부감이 생기고 가르치려 할수록 듣지 않게 되죠. 하지만 잠잠히 믿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돌아옵니다. 이처럼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연결입니다. 노자의 무의는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고 흐름에 저항하지 않으며 필요한 만큼만 관여하는 태도. 그래서 무의는 무능이 아니라 필요한 힘만 정확히 쓰는 고요한 실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해냈다고 여기는 순간들조차 돌이켜보면 많은 우연과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내가 모든 걸 만든 게 아니라 때 맞춰 흐름이 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흐름을 감지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움켜쥐는 손은 경직되지만 놓은 손에는 바람이 스며듭니다.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듯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놓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불안하니까요. 손해볼까봐, 뒤처질까봐, 잃을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더 꽉 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은 쥔다고 내 것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은 오히려 손을 폈을 때입니다. 친구도, 가족도, 사랑도 내가 꽉 쥐고 있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그건 신뢰가 바탕이기 때문이고 믿음이 노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는 리더는 결국 혼자 지치고 맙니다. 반대로 흐름을 믿고 한 발 물러선 리더는 조직 전체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자율과 신뢰는 통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죠. 만물을 낳고 기르되 그 소유로 삼지 않는다. 정말 깊은 말입니다. 키웠다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도왔다고 앞세우지 않으며 드러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놓는다는 건 존재의 방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보다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 무의는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이며 포기가 아니라 여유입니다. 그 안에는 힘이 빠졌기에 가능한 부드러움이 있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놓을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내 편이 됩니다. 내가 버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처럼 나를 데려가주는 동행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속에 꼭 쥐고 있는 게 있다면 조용히 물어보세요. 꼭 내가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흘러가도 괜찮은 것일까? 놓는다는 건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흐름에 자신을 다시 맡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무의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떠올립니다. 멍하니 있는 것, 노력하지 않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노자가 말한 무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의는 자연스럽게 사는 법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욕망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태도. 오히려 무의는 가장 지혜로운 통제이고 가장 단단한 주도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무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늘 흘러갑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이 흐렸다 맑았다 하고 사람의 관계도 오고 가고 감정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바꾸려 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애써 붙잡고 끝난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나간 일에 계속 머뭅니다. 미래를 예상하며 걱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계획하고 조정하려 애쓰죠. 그렇게 삶의 흐름을 억지로 꺾으려 하면 결국 자신이 먼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말이 없고 다투지 않지만 결코 지지 않습니다. 이는 소리 높여 싸우지 않아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무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삶입니다. 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무의는 가장 깊은 자제이며 내면의 균형입니다.
욕망은 늘 빨리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불안을 없애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이 오기 전엔 반드시 겨울이 지나야 하고, 꽃은 제철에 피며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은 결국 삶을 흐트러뜨리고, 서두름은 더 많은 우회를 만들 뿐입니다. 무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무는 선택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삶이고 멈춰 있는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없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스스로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멈추게 하면 병들고 흐르게 두면 스스로 정리됩니다.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없애려 애쓰는 순간 더 커지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때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는 그런 삶의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사랑이 떠나가면 보내주고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기다릴 줄 아는 것. 자식이 멀어지면 조용히 바라보며 일이 틀어졌을 땐 잠시 숨 고르는 것. 이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흐름을 믿는 마음,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들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 그래서 무의는 강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힘을 언제 쓸지 아는 지혜가 있을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파도는 거센 것이 아니라 조용히 몰려와 모든 걸 바꾸는 것처럼 진짜 강한 사람도 조용한 확신을 가진 이들입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줄이고 조급함을 줄일수록 삶은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무의는 멈춤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고 부드러움 안에 숨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사람은 사랑할수록 움켜쥡니다. 더 잘해주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점점 더 조이고 더 간섭하게 되죠.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나태 소유하지 않고 돕되 간섭하지 않으며 앞서되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사랑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인생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애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선택과 감정을 다 조율할 수는 없습니다. 리더가 조직을 책임진다고 해서 구성원의 모든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통제하려 들고 그 통제가 관계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지만 점점 통제와 불신이 자라나고 결국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조이게 됩니다. 노자는 놓는 것이 가장 깊은 신뢰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아프지 않도록 모든 길을 닦아주는 것보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연인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관용과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나의 불안을 이기고 너의 선택을 인정하는 마음. 이 마음은 성숙한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고 그 속에서만 진짜 유대가 자랍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확인하고 확인하니까 간섭하고 간섭하니까 멀어집니다. 하지만 신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묻지 않아도 알고 있고 떠나 있어도 연결되어 있으며 잠시 떨어져 있어도 결국 다시 만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시작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자기 손에 쥐려는 상사는 늘 지칩니다. 위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모든 걸 직접 해결하려 하니 끝내 번아웃됩니다. 반면 진짜 리더는 손을 놓을 줄 압니다. 맡기고 기다리고 흐름을 보며 전체를 조율합니다. 그 사람은 앞장서되 드러나지 않고 도우되 간섭하지 않으며 책임지되 소유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위의 리더십입니다. 사랑이든 일터든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을수록 서로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발적이 되며 더 단단하게 연결됩니다. 놓아주면 떠날까봐 두렵지만 진짜 떠나는 사람은 쥐고 있어도 떠납니다. 반대로 진짜 인연은 손을 놓아도 돌아옵니다. 무의는 그래서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붙잡는 사랑보다 믿는 사랑이 오래가고 간섭하는 리더보다 기다리는 리더가 강합니다.
놓는다고 끝이 아니며 오히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진짜로 시작됩니다. 놓음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단단함에서 오는 선택입니다. 신뢰는 말보다 강하고 놓음은 소유보다 깊습니다. 사랑도 통제도 결국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불안을 다스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그때 비로소 관계는 자유로워지고 삶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놓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내려놓으면 지는 것 같고 비우면 실패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크게 이루려면 비워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덜어내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더 깊이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놓을 것인가가 진짜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손에 가득 쥐고 있다면 새로 들어올 여지는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더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운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백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더는 의미 없고 나를 지치게만 하는 일. 관계에서도 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사이. 그럴 땐 물러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것만이 성장의 방식은 아닙니다. 멈추는 용기, 돌아서는 결단, 비우는 선택이야말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갇힙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 끝까지 해야 한다. 이만큼 노력했으니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 노력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내가 쏟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도 나를 살게 하고 있나요? 때로는 그만두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고 멈추는 것이 다시 살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비움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다 쥐고 있다고 해서 나까지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가?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단순히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다시 집중하는 일입니다. 외부를 붙잡고 있던 시선을 걷어내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렇게 비워진 마음에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온, 여유, 이해, 진심, 이런 것들은 쥐고 있을 땐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펴야, 마음을 내려놓아야, 그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노자의 철학은 언제나 간결하지만 깊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놓아야 얻어진다. 이 말이 삶에서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이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버겁게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하는가요? 혹시 그 무게가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는 덜어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덜어내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는 일이라면, 비우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위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의 비움은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기술입니다. 노자는 자연을 스승 삼습니다. 강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 계절의 순환, 낮과 밤의 교차 속에 삶의 진리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봄이 조급하게 오지 않듯, 꽃이 억지로 피지 않듯 자연은 늘 제 속도로 움직입니다. 무의의 철학은 이 자연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며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에 따르는 것. 우리는 삶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합니다. 내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변하길 바라며 내 계획대로 세상이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대가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결코 한 사람의 뜻에 맞춰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내가 원할 때 흐르지 않고 바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지 않습니다.
그런 자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흐름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 조율하는 것뿐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자식의 마음도, 배우자의 생각도, 세상의 흐름도 내가 조정하려 들면 멀어집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흐름은 더 어긋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흐름을 보면 그제야 보입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인지, 조용히 머물 때인지, 혹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뎌야 할 순간인지. 자연은 말하지 않지만 늘 신호를 보냅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며 쉬고, 동물은 겨울잠에 들며 속도를 늦춥니다. 그 어떤 생명도 쉬지 않고 달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예외처럼 살려고 하죠. 계속 일하고, 계속 이뤄야 하고, 계속 앞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들고 삶을 고장나게 만듭니다. 자연은 늘 회복의 시간을 줍니다. 꽃이 지고 나서 다시 피기까지의 시간, 나무가 잎을 비우고 다시 채워지는 시간.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쉬지 않고 달리면 결국 넘어진 채로 멈추게 됩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자연을 따르라는 것. 그 안에 모든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인정할 때 삶은 저항 없이 흘러갑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어긋나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애써 준비한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연의 흐름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 겨울에도 의미가 있고 해가 가려진 흐린 날에도 쉴 틈이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멈추고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더 큰 균형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는 삶입니다. 억지로 밀지 않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 이 삶은 처음엔 느려 보이지만 돌아보면 가장 멀리 가 있는 삶입니다. 자연은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억지로 잡고 있던 것도 놓치기 싫었던 것도 결국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고 새롭게 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건 지금 흐름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은 언제나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춰 걷기만 하면 됩니다. 자연이 가르쳐주는 삶의 질서, 그것은 바로 무위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은 본래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집착입니다. 노자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맑은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먼지가 쌓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불안과 욕망에 눈이 가려져 지금 여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지식도 특별한 수행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지금 내 안에 쌓인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고 생각의 찌꺼기를 정리하고 집착이라는 얼룩을 천천히 지워내는 것. 그래야 비로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시 투명해집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이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지러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지저분한 유리창 너머로 보면 흐릿하게만 보이고 진심 어린 말도 의심의 필터를 통과하면 상처로 다가옵니다. 결국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먼저 자신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비운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걸 붙들고 확대하는 대신 그냥 두고 바라보는 것. 슬픔이 밀려오면 애써 이겨내려 하기보다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내면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감정은 스스로 다스려지고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중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망치고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건 필요 없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그것은 하루 몇 분의 고요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이 올라오는 걸 그냥 바라보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 것. 그 순간 마음은 거울처럼 맑아지고 세상은 다시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착도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큰 먼지입니다. 꼭 이뤄야 한다는 고집,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자존심, 이 관계만은 끝내선 안 된다는 불안. 그 모든 것은 처음엔 동기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족쇄가 됩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원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쥐고 있을수록 삶은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에서 내려놓는 연습은 그래서 필수입니다. 내가 만든 고정된 이미지,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는 자존심, 내가 세운 기준들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에는 점점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바로 진짜 나를 만나는 공간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온전히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자리. 마음의 거울이 맑아지면 삶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보입니다. 바람은 계속 불지만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면 소리도 달라집니다. 결국 인생의 고통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거울을 닦듯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만물을 낳고 기르되 그 소유로 삼지 않는다. 돕되 간섭하지 않으며 이루어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 말은 얼핏 보면 너무 이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깊이 다가오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주 혼동합니다. 사랑과 소유를, 관심과 간섭을, 헌신과 기대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두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관계가 버거워지죠. 상대가 점점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지만 지친다는 말은 사실 그 안에 조용한 소유욕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거나 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관계는 소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분리가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는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사랑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에게 모든 감정을 다 공유하려 하고 내 기준에 맞춰 반응하길 원하고 내가 불안할 때마다 확인받으려 하면 결국 상대는 지칩니다.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자꾸 상대를 통해 확신을 얻으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는 확인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자랍니다. 존재만으로도 괜찮다는 믿음, 꼭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이 믿음이 있을 때 관계는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오래갑니다. 소유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찰과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건 방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도운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는 사실조차 사라질 만큼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노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가장 큰 선은 물과 같다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적시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 물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존재 자체로 함께하되 꼭 내 방식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관계는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붙잡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며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유대. 그런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고 물리적 거리가 있어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하려는 마음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간섭이
유대를 끊어내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서로는 멀어지게 됩니다. 놓아준다는 건 끝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리듬을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렇게 소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유연한 것이 버팁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향을 바꿉니다. 반면 강하게 쥐고 있는 손은 쉽게 부러지고 고집스럽게 선을 그은 사람은 끝내 관계에서 밀려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부서지고 너무 똑바로만 서 있으려 하면 결국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유연함에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그 유연함을 만들어주는 시작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확신, 이 관계는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기대, 그런 마음들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경직됩니다. 여지를 허락하지 않고 흐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국 혼자만의 고집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무너지는 순간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붙잡아도 떠나는 사람,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그럴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놓는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제야 비로소 내가 살아납니다. 유연해진다는 건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계속 저항하고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끝내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유연함은 그 지침을 피하는 길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계획이 틀어져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유. 이 여유는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그것을 끝없이 곱씹으며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실수를 하고도 다음에는 더 잘하자며 툭툭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고 상대의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감정으로만 보고 필요 없는 말은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오래 버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무위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흐름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와 맞서기보다 한 발 물러서고 모든 걸 해결하려 들기보다 흐름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삶과 사람을 오래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감정은 흐르는 물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억지로 쥐고 있으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흐름을 인정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유연함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중심을 지킨 채로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물러서고 조율하며 필요한 때에만 힘을 쓰는 지혜입니다. 노자의 무의는 바로 그런 삶의 기술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유연해지고 유연함으로 단단해지는 길.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삶은 무거워지고 더 많은 걸 내려놓을수록 삶은 가볍고 길어집니다. 연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선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끝없이 무언가를 더하려 합니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의미.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크게 이루려면 버려야 한다고. 이제는 되묻습니다. 내가 더 가지려 했던 그 마음이 삶을 무겁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더 높이 올라가려 할수록 두려움도 커지고 더 많은 걸 지키려 할수록 불안도 깊어집니다. 결국 삶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았는지에 따라 깊어집니다. 무의는 소극적인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흐름을 믿으며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그렇게 하나씩 덜어내고 비우면서 삶은 제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들, 정말로 중요한 것들,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 내려놓는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든 걸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나 아닌 것부터 하나씩 덜어보세요. 손에 힘을 빼고 마음의 바람을 통하게 하며 어깨를 가볍게 하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놓는 순간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그 진실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백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놓침없는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함께 비워가며 더 깊이 채워지는 삶을 걸어가요. 고맙습니다.